깊은 산자락, 첩첩산 중에 둘러싸인 작은 마을 소나무 고래는 8순을 넘긴 김도섭 할아버지가 홀로 살고 있었다. 도시에서 은퇴한 지 10여 년, 아내를 떠나보낸 지 5년이 넘은 그는 산골짜기의 고즈넉한 평화 속에서 남은 생을 보내고 있었다. 가을의 끝자락이었다. 붉은 단풍이 서서히 갈색으로 변해가는 11월의 어느 아침, 도섭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보온병에 따뜻한 보리차를 담아 등산로를 따라 산책을 나섰다. 날씨는 쌀쌀했지만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는 그의 오래된 폐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오늘도 괜찮은 날이구먼. 도섭 할아버지는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산책로를 따라 약 20분 오르자 그의 비밀 장소, 작은 바위 전망대에 도착했다. 이곳에서는 마을 전체와 멀리 구불구불 이어지는 계곡까지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었다. 도섭 할아버지는 바위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며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때였다.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했지만 점점 또렷해지는 그 소리는 분명 개의 울음소리였다. 응? 이런 깊은 산 속에 개가 다니다니? 도섭 할아버지는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왼쪽 숲속 어디에선가 들려왔다. 호기심에 그는 산책로를 벗어나 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울창한 전나무들 사이로 난 희미한 길을 따라 약 100m쯤 들어간 곳. 작은 바위굴 앞에서 도섭 할아버지는 흙과 낙엽에 뒤덮인 채 누워있는 한 마리의 개를 발견했다. 중형견 크기의 그 개는 젓갈색 털이 군데군데 빠지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도섭 할아버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개의 입에 물려있던 작은 비닐 봉투였다. 비닐은 흙과 침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안에 종이로 보이는 무언가가 들어있었다. 개는 도섭 할아버지를 보자 약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처량해 보여 도섭 할아버지는 가슴이 저려왔다. 이런, 너 어쩌다 여기까지 왔니? 도섭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자 개는 경계하는 기색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가까이 다가간 도섭 할아버지는 개가 심하게 영양실조 상태이며 왼쪽 뒷다리에 깊은 상처가 있음을 발견했다. 이런, 널 여기 두고 갈 순 없겠구나. 도섭 할아버지는 보온병에 남은 보리차를 개에게 조금 먹였다. 개는 탐욕스럽게 물을 핥아 마셨다. 그리고는 다시 입에 물고 있던 비닐봉투를 도섭 할아버지 쪽으로 밀어냈다. 이게 뭐냐? 날 보고 이걸 읽으라는 건가? 도섭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비닐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접힌 편지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그는 편지를 펼쳤다. 누구든 이 편지를 읽는 분에게 제 이름은 정윤아입니다. 올해 26살이고 아마도 이 편지를 읽으실 때쯤이면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암 진단을 받은 지 1년, 더 이상의 치료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게 2달의 시간이 남았다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개의 이름은 하루입니다. 제가 18살 생일에 부모님께서 선물해 주신 가장 소중한 친구입니다. 하루는 저의 모든 순간을 함께 했고 제가 힘들 때마다 곁에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하루를 더 이상 돌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없고 친구들은 각자의 삶에 바쁩니다. 병원비로 모든 재산을 탕진했기에 하루를 돌봐줄 사람을 구할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택을 했습니다. 하루를 이 산에 데려와 자연의 품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잔인한 결정인 것을 알지만 적어도 하루가 저처럼 병원 침대에 묶여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루는 8살로 개로서는 이미 노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 하루를 혼자 남겨두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를. 이 편지를 읽으시는 분, 부디 하루를 돌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가 마지막 생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루는 매우 온순하고 충성스러운 아이입니다. 당근을 매우 좋아하고 폐를 만져주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가까운 동물보호소에 하루를 데려다 주세요. 제발 하루가 혼자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정윤아 드림 2023년 11월 8일 편지를 다 읽은 도섭 할아버지의 눈에서는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하루를 바라보았다. 하루는 그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하루야, 내 주인은 정말... 말을 잇지 못하고 도섭 할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었다. 한참을 그렇게 침묵하던 그는 마침내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걱정 마라. 이제 내가 너를 돌봐줄게. 도섭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하루를 안아들었다. 예상보다 훨씬 가벼운 몸무게에 그의 가슴이 또 한 번 아려왔다. 하루는 아무 저항 없이 그의 품에 안겼다. 우리 집으로 가자. 따뜻한 물로 너를 씻기고 상처도 치료해줘야겠구나. 그렇게 도섭 할아버지와 하루의 동행이 시작되었다. 도섭 할아버지의 집은 전형적인 시골 한옥이었다. 나지막한 기와 지붕과 넓은 마당, 그리고 오래된 단풍나무 한 그루가 집을 지키고 서 있었다. 하루를 안고 집에 도착한 도섭 할아버지는 서둘러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았다. 처음에는 물을 무서워하던 하루였지만 도섭 할아버지의 부드러운 손길에 점차 마음을 열고 목욕을 받아들였다. 이런, 내 상처가 생각보다 심하구나. 물에 젖은 하루의 몸은 상처투성이었다. 특히 왼쪽 뒷다리의 상처는 심각해 보였다. 도섭 할아버지는 오래전 아내가 남겨둔 구급상자에서 소독약과 붕대를 꺼내 하루의 상처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다. 이제 배고프지? 잠시만 기다려라. 도섭 할아버지는 냉장고에서 남은 된장찌개와 밥을 꺼내 하루에게 먹였다. 하루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음식을 핥다가 이내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천천히 먹어, 채알라. 배를 채운 하루는 거실 한 구석에 깔아둔 담요 위에 누웠다. 도섭 할아버지는 하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다. 윤하라는 이름의 그 젊은이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편지에 적힌 날짜는 3일 전이었다. 도섭 할아버지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런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야 한다니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다. 그날 밤 도섭 할아버지는 하루를 자신의 방에 들였다. 처음에는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하루였지만 밤중에 도섭 할아버지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슬그머니 올라와 그의 발치에 누웠다. 새벽녘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난 도섭 할아버지는 자신의 발치에서 잠든 하루를 발견했다. 무의식 중에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얼마나 오랜만에 누군가와 한 공간에서 잠을 자는지 그는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도섭 할아버지는 마을 의원을 찾았다. 동물 전문 병원은 아니었지만 시골에서는 가축이나 반려동물도 종종 치료하는 곳이었다. 선생님, 이 아이 좀 봐주세요. 김 원장은 하루를 꼼꼼히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였다. 다리 상처는 심하지만 다행히 뼈는 다치지 않았네요. 항생제와 영양제를 드릴 테니 잘 먹이세요. 그리고 이 연고를 상처에 바르면 좋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원을 나서는 길에 도섭 할아버지는 마을 슈퍼마켓에 들러 게사료와 간식을 샀다. 다리를 절뚝거리며 그를 따라오는 하루를 보며 그는 문득 생각했다. 이렇게 누군가를 돌본다는 건 참 오랜만이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웃인 박순자 할머니가 그들을 발견했다. 어머, 도섭씨, 개를 키우게 됐나요? 아, 순자씨. 네, 어제 산에서 발견했어요. 버려진 것 같은데 차마 그냥 둘 수 없더라고요. 그래요? 참 착하시네요. 근데 그 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네, 어디서요? 기억났어요. 며칠 전에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봤어요. 젊은 여자애가 데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애가 많이 아파 보였는데 도섭 할아버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렇다면 유나라는 그 아이가 정말로 혹시 그 여자애가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글쎄요. 버스를 탔던 것 같은데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네요. 집에 돌아온 도섭 할아버지는 하루에게 영양제와 약을 먹인 후 전화기 앞에 앉았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는 마을 파출소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저 혹시 정윤아라는 젊은 여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26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화 너머로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쉽게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도섭 할아버지가 사정을 설명하자 알아봐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날 저녁 하루는 도섭 할아버지의 집에서의 첫 온전한 하루를 보냈다. 약의 효과인지 식욕도 돌아오고 기력도 조금씩 회복되는 듯 했다. 도섭 할아버지는 TV를 보며 하루의 등을 쓰다듬었다. 하루야, 내 주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하구나. 그 아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편지만 봐도 알 수 있었어. 하루는 마치 그 말을 이해한 듯 슬픈 눈으로 도섭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일어나 방 한구석으로 가더니 입에 무언가를 물고 돌아왔다. 이게 뭐냐? 그것은 작은 가죽 목걸이였다. 도섭 할아버지는 처음 보는 물건이었다. 하루가 어딘가에 숨겨두었던 것 같았다. 목걸이에는 작은 금속 패찰이 달려 있었고 거기에는 하루 윤아라는 글자와 전화번호가 새겨져 있었다. 이거였구나? 도섭 할아버지는 즉시 목걸이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없는 번호라는 안내만 들려왔다. 아마도 윤아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번호인 것 같았다. 그날 밤 도섭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젊은 여성이 하루와 함께 웃으며 뛰어노는 모습이었다. 그 여성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웃음소리만큼은 맑고 아름다웠다. 이틀 후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다. 김도섭님, 정윤아 씨에 대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 중이시고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고 합니다. 도섭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직 살아있다니. 하지만 상태가 위중하다고. 감사합니다, 경찰관님. 전화를 끊은 도섭 할아버지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서울까지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하루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문제였다. 하지만 결심은 이미 서 있었다. 하루야, 우리 내 주인을 만나러 가자. 다음 날 아침 일찍 도섭 할아버지는 하루를 위한 간이 이동장을 만들었다. 오래된 바구니에 담요를 깔고 구멍을 뚫어 통풍이 잘 되게 했다. 하루의 상처 치료를 위한 약과 간식, 그리고 자신의 간단한 짐을 챙긴 후 그는 마을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서울까지 가시는 거예요? 버스 기사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네, 급한 일이 있어서요. 저기, 걔는 안 되는데. 제발요, 이 아이는 아주 얌전해요. 문제 없을 거예요. 기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승객들이 불평하면 내리셔야 해요. 다행히 버스에는 승객이 거의 없었다. 도섭 할아버지와 하루는 맨 뒷자리에 앉았다. 하루는 마치 상황을 이해한 듯 조용히 바구니 안에 웅크리고 있었다. 버스가 산길을 내려가는 동안 도섭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윤아라는 그 젊은이는 어떤 사람일까? 그녀는 정말 곧 세상을 떠날 운명인 걸까? 그리고 하루에게 도섭 할아버지 자신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버스에서 내려 시외버스로 갈아타고 다시 서울행 고속버스로 갈아타는 긴 여정. 도섭 할아버지는 서울에 도착했을 때 이미 오후가 되어 있었다. 서울의 번잡함은 그에게 낯설었다. 은퇴 후 도시를 떠난 지 10여 년, 그 사이 서울은 더욱 크고 복잡해져 있었다. 택시를 타고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향하는 길, 하루는 불안한 듯 낑낑거렸다. 조금만 참아, 하루야. 곧 내 주인을 만날 거야. 병원에 도착한 도섭 할아버지는 안내데스크에서 정윤아의 병실을 물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돌아왔다. 죄송합니다만 정윤아 환자분은 중환자실에 계셔서 일반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가족분이신가요? 아, 저는 그녀의 개를 돌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개요? 간호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도섭 할아버지는 간략히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병원 규정상 중환자실에는 방문객이, 특히 동물이 들어갈 수 없었다. 혹시 정윤아 씨의 담당 의사나 가족분과 연락할 방법은 없을까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내선 전화를 들었다. 몇 마디 대화 후 그녀는 도섭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잠시 시간을 내주신다고 하네요. 저쪽 상담실에서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 중년의 남성 의사가 상담실로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윤아 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최준호 의사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도섭 할아버지는 산에서 하루를 발견한 경위와 편지의 내용,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의사는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군요. 정말 놀라운 인연이네요. 의사는 잠시 침묵한 후 계속했다. 사실 윤아 씨의 상태는 매우 위중합니다. 말기 췌장암으로 이미 여러 장기로 전이가 진행된 상태예요. 지금은 인공호흡기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도섭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에게 가족은 없나요? 어머니 한 분이 계시지만 어제 잠시 다녀가신 후로 연락이 안 되고 계세요. 윤아 씨가 이곳에 입원한 지는 약 일주일 정도 됩니다. 그전에는 호스피스 병동에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 이송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그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적어도 하루가 그녀를 볼 수 있게 해주실 수 없을까요? 의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규정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만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심한 듯했다. 오늘 저녁 9시 이후에 다시 오세요. 그때 제가 근무 중일 테니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병원을 나온 도섭 할아버지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다. 하루는 조용히 그의 발치에 누워 있었다. 하루야, 조금만 더 기다려. 오늘 밤에 내 주인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들은 몇 시간을 그렇게 보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공복이 느껴져 도섭 할아버지는 근처 편의점에서 간단한 도시락과 하루를 위한 간식을 샀다. 시계가 9시를 가리키자 그들은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약속대로 최 의사가 로비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쪽으로 오세요. 조용히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들은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중환자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어둡고 조용했다. 간호사들이 스테이션에 모여 있었지만 최 의사의 지시로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도섭 할아버지와 하루를 지나가게 했다. 여기입니다. 중환자실 한 구석, 커튼으로 둘러싸인 병상에 정윤아가 누워 있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깊은 잠에 빠진 듯했다. 수많은 호스와 기계들이 그녀의 작고 마른 몸에 연결되어 있었다. 모니터에는 약한 생명 신호가 깜빡이고 있었다. 하루는 주인을 보자마자 낮게 흐느끼는 소리를 냈다. 도섭 할아버지는 하루가 뛰어나가지 못하게 꽉 붙잡았다. 조용히 해야 해, 하루야. 최 의사는 윤아의 상태를 확인한 후 도섭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윤아 씨는 지금 깊은 혼수 상태입니다.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도섭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하루를 안고 윤아의 병상 가까이 다가갔다. 하루는 계속해서 낮은 소리로 울었다. 그 눈에는 인간도 흘릴 법한 슬픔이 가득했다. 하루야, 네 주인을 만났구나. 도섭 할아버지는 하루를 윤아의 손 가까이 데려갔다. 하루는 조심스럽게 주인의 손을 핥았다. 그 순간 미약하게나마 윤아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움직였어요? 도섭 할아버지가 놀라 소리쳤다. 최 의사도 놀란 표정으로 다가와 윤아의 상태를 확인했다. 맞아요. 작은 반응이지만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용기를 얻은 도섭 할아버지는 윤아에게 말을 걸었다. 윤아 양, 저는 도섭이라고 합니다. 하루를 산에서 발견했어요. 걱정 마세요. 하루는 지금 제가 잘 돌보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었는지 윤아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최 의사는 흥분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확인했다. 뇌파가 변화하고 있어요. 그녀가 당신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도섭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유나에게 이야기했다. 하루를 어떻게 발견했는지, 어떻게 치료해 주었는지, 그리고 하루가 얼마나 그녀를 그리워하는지에 대해. 하루는 계속해서 유나의 손을 핥았다. 1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 최 의사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이제 가셔야 할 시간입니다. 다른 의료진이 곧 라운딩을 돌 거예요. 도섭 할아버지는 아쉬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루는 떠나기 싫은 듯 유나의 손을 계속 핥았다. 하루야, 이제 가자. 곧 다시 올게. 하지만 그때였다. 유나의 손가락이 뚜렷하게 움직이더니 그녀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최 의사는 놀라 곧바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유나 씨, 저를 들을 수 있나요? 눈을 깜빡여 보세요. 유나는 희미하게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옮겨 하루를 바라보았다. 하루. 그녀의 입에서 간신히 소리가 새어나왔다. 하루는 기쁨에 찬 소리를 내며 더욱 흥분했다. 도섭 할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적이에요. 최 의사는 감동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유나는 힘겹게 손을 들어 하루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흐릿한 시선으로 도섭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도섭 할아버지와 하루는 병원 근처 저렴한 모텔에서 묵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다시 병원을 찾았다. 놀랍게도 유나는 인공호흡기를 떼고 약간의 대화가 가능한 상태로 회복되어 있었다. 정말 놀라운 회복 속도예요. 최 의사는 감탄했다. 물론 여전히 상태는 위중하지만 어제보다는 훨씬 나아졌어요. 유나는 약하지만 따뜻한 미소로 도섭 할아버지와 하루를 맞이했다. 하루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섭 할아버지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괜찮아요. 하루는 정말 좋은 아이예요. 제가 오히려 감사해요. 그날부터 도섭 할아버지와 하루는 매일 유나를 방문했다. 물론 하루는 공식적으로는 병원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최 의사의 도움으로 매일 저녁 짧게나마 유나를 만날 수 있었다. 2주가 지났다. 유나의 상태는 단기적으로 호전되었다가 다시 악화되는 과정을 반복했다. 하지만 의사들도 놀랄 만큼 그녀는 강한 생명력을 보여주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최 의사는 도섭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통계적으로 보면 이미 돌아가셨어야 할 상태였어요. 하지만 하루와 당신이 매일 방문하는 것이 그녀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비교적 컨디션이 좋았던 유나는 도섭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혹시 제 부탁을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유나 양. 무슨 부탁인가요? 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제가 떠난 후에도 하루를 계속 돌봐주실 수 있을까요? 도섭 할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하루는 이제 제 가족이에요. 끝까지 책임지고 돌볼게요.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떠나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하루와 함께 밖에 나가고 싶어요. 햇빛을 보고 바람을 느끼고 싶어요. 도섭 할아버지는 최 의사와 눈을 마주쳤다. 최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이라면, 그리고 제가 동행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 다음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도섭 할아버지, 하루, 그리고 최 의사의 도움을 받아 유나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 뒤편의 작은 정원으로 나갈 수 있었다. 물론 산소통과 여러 의료 장비를 함께 옮겨야 했지만 그녀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는 그 모든 수고를 보상하고도 남았다. 하늘이 정말 파랗네요. 유나는 연약한 손으로 하루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루는 마치 주인을 지키려는 듯 유나의 휠체어 옆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행복을 주셔서. 도섭 할아버지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괜찮아요. 제가 오히려 고맙습니다. 하루 덕분에 저도 새로운 삶을 찾았으니까요. 그들은 1시간 정도 정원에서 시간을 보냈다. 유나는 때로는 하루와 이야기하고
때로는 도섭 할아버지에게 하루의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꿈이 작가가 되는 것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병에 걸리기 전까지 첫 소설을 쓰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했다. 병실로 돌아가기 전 유나는 도섭 할아버지에게 작은 노트를 건넸다. 이건 제 일기장이에요. 하루와 함께한 추억들이 적혀 있어요. 혹시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읽어주세요. 도섭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를 받아들었다. 그날 밤 모텔방에서 도섭 할아버지는 유나의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아기자기한 글씨체로 가득 채워진 페이지들 사이로 유나와 하루의 일상과 추억들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었다. 2020년 5월 15일. 오늘 하루가 내 생일 케이크에 초를 불어버렸다. 정말 웃겼다. 그 장면을 찍어두지 못한 게 너무 아쉽다. 2021년 3월 2일. 오늘 하루와 한강공원에 갔다. 하루는 다른 강아지들과 너무 잘 어울린다. 나보다 더 사교적인 것 같아. 2022년 7월 10일. 오늘 의사 선생님께 진단을 받았다. 췌장암, 말기라고 한다. 하루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페이지를 넘길수록 도섭 할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유나의 글 속에서 그는 용감하고 밝은 영혼을 만났다. 병마와 싸우면서도 하루를 위해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던 그녀의 모습이 글자 하나하나에 담겨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23년 11월 7일. 내일 하루를 산에 데려갈 예정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이기적인 결정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 엄마는 이미 나 때문에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다. 그녀에게 하루까지 맡길 수는 없다. 하루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추가되어 있었다. PS, 혹시 이 일기장을 읽게 될 누군가, 하루를 발견하신 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내 마지막 기도의 응답입니다. 도섭 할아버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은 채 오랫동안 울었다. 하루는 그의 옆에 가만히 앉아 때때로 얼굴을 핥아주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유나는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임종 순간 그녀의 곁에는 도섭 할아버지와 하루, 그리고 뒤늦게 찾아온 그녀의 어머니가 함께 있었다. 마지막 순간 유나는 하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하루야, 사랑해. 도섭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다. 장례식 날 비가 내렸다. 도섭 할아버지는 하루와 함께 조용히 유나를 배웅했다. 유나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도섭 할아버지를 의심스러워했지만 딸의 마지막 날들을 행복하게 해준 그와 하루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유나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마지막까지. 유나의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제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자책하지 마세요. 유나 양은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요. 일기장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유나의 어머니는 도섭 할아버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유나의 유품인데 하루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하루를 돌봐주실 거라고 들었어요. 네, 약속했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돌볼게요. 상자 안에는 하루의 사진들, 장난감들, 그리고 유나가 쓰다만 소설의 원고가 들어있었다. 제목은 우리의 마지막 여름이었다. 서울에서의 모든 일을 마친 후 도섭 할아버지와 하루는 다시 소나무골로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하루는 마을의 명예주민이 되었다. 그해 겨울 도섭 할아버지는 유나의 미완성 소설을 완성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오랫동안 중학교 국어교사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유나의 글을 존중하면서도 그녀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완성해 나갔다. 매일 밤 도섭 할아버지는 하루에게 자신이 쓴 이야기를 읽어주었다. 하루는 마치 그 말을 이해하는 듯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다. 유나가 좋아할까 하루야? 하루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다. 이듬해 봄 도섭 할아버지는 유나의 이름으로 소설을 출판사에 보냈다. 놀랍게도 그 소설은 출판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수익금은 전액 반려동물 보호단체에 기부되었다. 소설이 출간된 날 도섭 할아버지와 하루는 유나가 묻힌 곳을 찾아가 책 한 권을 놓았다. 유나야, 네 꿈이 이루어졌다. 너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 하루는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울었다. 그것은 슬픔의 울음이 아니라 깊은 사랑과 그리움의 표현이었다. 그날 밤 도섭 할아버지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유나는 밝게 웃으며 하루와 함께 뛰어놀고 있었다. 그녀는 도섭 할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하루를 잘 부탁드려요. 도섭 할아버지는 꿈에서 깨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밝은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하루는 그의 발치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걱정 마라, 유나야. 하루는 이제 내 가족이다. 끝까지 지킬게. 세월이 흘렀다. 하루는 점점 나이가 들어갔고 도섭 할아버지도 더욱 노쇠해졌다. 하지만 그들의 일상은 평화롭고 행복했다. 어느 따뜻한 봄날 도섭 할아버지는 하루를 데리고 그들이 처음 만났던 산길을 올랐다. 하루의 발걸음은 느려졌지만 여전히 꼬리는 활발하게 흔들렸다. 그 작은 바위 전망대에 도착한 그들은 나란히 앉아 아래 펼쳐진 마을을 바라보았다. 도섭 할아버지는 하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하루야, 고마워. 네가 있어서 나의 마지막 시간들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하루는 마치 이해한 듯 도섭 할아버지의 손을 핥았다. 멀리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그리고 두 친구의 고요한 숨소리만이 산 위에 울려 퍼졌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되었다. 외로운 노인과 버려진 개가 만나 서로에게 새로운 삶과 희망을 선물한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짧지만 강렬했던 한 젊은 생명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준 이야기. 어쩌면 인생이란 이런 것인지도 모른다. 예상치 못한 만남, 뜻하지 않은 이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견디게 해주는 사랑의 연결고리. 하루가 전해준 그 편지는 도섭 할아버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하루를 통해 그는 잊고 있었던 사랑의 의미를 다시 배웠다. 오늘도 소나무 꼴의 작은 한옥에서는 노인과 개가 함께 저녁을 맞이한다. 저녁 식사 후 도섭 할아버지는 틀림없이 하루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그리고 하루는 언제나처럼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일 것이다.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또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존재만으로도 감사함을 느끼는 것.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다. 도섭 할아버지와 하루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유나의 영혼은 그들과 함께 숨쉬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져 또 다른 사랑과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다. 숲속에 버려진 개가 물고 있던 그 이상한 편지. 그 편지를 읽고 노인은 울었지만 그 눈물은 결국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눈물이었다. 5년 후 소나무 꼴의 봄날. 마을 입구에 세워진 작은 동상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동상은 노인과 개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었다. 동상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김도섭과 하루, 진정한 우정과 사랑의 상징. 도섭 할아버지는 3년 전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고 하루는 그로부터 몇 달 후 주인의 뒤를 따랐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소설이 되어 전국에 알려졌고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동상 제막식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는 한 중년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정유나의 어머니였다. 내 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옆에 선 최 의사에게 말했다. 도섭 할아버지와 하루가 없었다면 유나의 이야기는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을 거예요. 그들은 서로에게 기적이었죠. 최 의사가 대답했다. 유나 씨, 하루, 그리고 도섭 할아버지, 세 영혼이 만나 서로를 구원한 이야기입니다. 동상 앞에 놓인 작은 바구니에는 사람들이 가져온 편지들이 가득했다. 그것은 도섭 할아버지와 하루, 그리고 유나에게 보내는 감사의 메시지였다.
그들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반려동물을 더 소중히 대하게 되었고, 또 다른 이들은 외로운 노인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삶의 의미와 죽음의 존엄성에 대해 생각하게 했다. 해질녘, 사람들이 모두 떠난 후 동상 앞에 한 마리의 개가 나타났다. 황갈색 털을 가진 그 개는 동상을 한참 바라보더니 마치 인사를 하듯 앞발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소리 없이 숲속으로 사라졌다. 어쩌면 그것은 하루의 영혼이었을지도 모른다. 또는 그저 우연히 지나가던 들개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종종 동상 주변에서 개 한 마리가 노인의 형상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한다. 이야기는 계속된다. 사랑의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